네, 안녕하세요. 해방 이후의 시대 정치는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를 쟁취하는 거였습니다. 금남로에서 꽃핀 민주주의, 이런 주제로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강주는 지금 도로명 시대인데요. 도로명이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인물을 기리는 도로명이 30개가 있습니다. 아마 핵심 도로가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충장로와 금남로를 얘기를 하겠죠. 충장로의 주인공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임진왜란 때 의병총사령관이었던 그 김덕령 장군이고요. 그런데 금남로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거의 강주 시민들이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금남로에서 꼽힌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기 전에 금남로의 주인공인 정충신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충신은 강주 출신으로 가장 전설적인 성공의 주인공입니다. 아버지는 향청의 자수였기 때문에 양반이었지만 어머님이 그 집의 비였기 때문에 신분 자체가 천출로 태어난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춘향의 아버지는 남은 부사일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그 천출이었던 올매였기 때문에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춘향이 기생인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점심을 드시고 엄청난 태몽을 꿉니다. 무등산이 갈라지더니 청룡이, 또 갈라지더니 백호가 가슴에 안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부인이 마침 출타 중에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의 비하고 관계 속에서 정충신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충신은 어렸을 때 공부 대신에 강주목가나에서 심부름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당시 강주 목사가 나중에 이제 대원수가 된 행주대첩의 영웅 권율인데요. 권율이 우리 지역의 병력을 모아서 우주까지 피난간 선조 임금을 구원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장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편지를 우주까지 갖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강주에서 우주까지 800km, 옛날 자가용도 없었잖아요. 중간에 충청도에 왜군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지도 몰랐죠. 그래서 이방 호방은 서로 목사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그 정충신이 마당을 쓸다가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정충신의 나이가 16살,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겁니다. 의주에 도착하자 선조가 엄청 친히 불러서 칭찬을 했고요. 그때 병조판서가 이항복인데 똘똘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 들다가 학문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의주의 임시 무과에 정충신이 무과에 급제하게 됩니다. 17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전설적인 출세를 하게 되는데 2라운드가 이분은 더 재미가 있어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왕이 되는 걸 우리는 인조반정이라고 하는데 이때 큰 공을 세웠던 이갈이 1등 공신인 줄 알았는데 2등 공신이 되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잖아요. 이갈의 난. 그래서 인조가 한양을 이갈에게 뺏기고 공주 계룡산으로 피난 가게 되는데 그 이갈의 난을 한 방에 진압했던 분이 바로 정충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충신은 인조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3명한테 줬던 1등 공신 하나가 정충신에게 내려지고 그리고 충남 서산 대요리의 땅 이갈의 45만 평을 뺏어서 정충신에게 하사합니다. 정충신의 무덤도 사당도 후손들도 충남 서산 일대에 살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종일품 자기윈 금남이라고 하는 분호를 하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금남로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금남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났던 곳,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리우는데 그 민주주의 성지인 금남로를 깨찬 인물이 정충신이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4.19 덕대를 타도하고 민주를 쟁취했던 출발은 4.19 혁명으로부터 출발이 되죠. 4.19 혁명의 발단이 되었던 게 다 아는 것처럼 3.15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3.15 부정선거 당시 전국 최초로 이 선거는 부정선거다 라고 하면서 시를 벌였던 데가 바로 강주 금남로입니다. 당시 강주 시민 1000여 명과 민주당원들이 그 플랜카드를 하나 쓰고 시를 벌였었는데요. 그 플랜카드가 공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가 끝장났으니까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죠. 이때 출동했던 경찰의 개머리판에 맞아서 흘렸던 피가 4.19 첫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강주에서 4월 19일 당시에 4.19 혁명의 출발지는 강주고등학교죠. 그 강주고등학교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강주여고, 강주공고생들이 합류하면서 지금 옛 도청 앞 광장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시를 하다가 저녁 무렵에 다시 집결했던 장소가 지금 강주 충장로 우체국에서 금남로 쪽으로 나오는 삼복 서점 충장서림인가요? 이 위치에 강주경찰서가 있었는데, 이 강주경찰서에서 경찰들과 학생들이 밀고 밀리는 시 도중에 드디어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남로 충장로로 흩어져 후퇴하던 학생들을 향해서 경찰이 발포를 하게 됐는데, 4.19 당시 강주에서 총 7명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 중에 4명이 금남로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4.19 혁명 당시에 경찰의 발포지는 이처럼 금남로인 강주하고 마산, 서울 세 군데에서 발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강주와 마산과 서울을 4.19 혁명의 3대 성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강주공원에는 4.19 혁명을 기리기 위해서 4.19 우거 영영 추모비가 세워져 있고, 거기에 이제 조지훈의 그 유명한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흥동에 강주 4.19 민주혁명 4.19 혁명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요. 아까 발상지였던 강주고등학교 교문 입구에는 강주 4.19 민주혁명 발상지 탑이 세워져 있어서 강주고등학생들은 교문에 들락달락하면서 선배들의 4.19 정신을 계속 이어받고 있겠죠. 강주에 재미있는 버스 노선 중에 하나가 419번입니다. 감 잡으셨겠지만 4.19 혁명을 계속 기리기 위해서 버스 노선에도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518번도 있고요. 5.18 민주화 운동이겠죠. 1184번도 1187번도 있습니다. 강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등산의 높이가 1187m인데, 최근에 이제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4m를 깎아내려서 현재는 1183m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강주 시민들이 분통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장이 이제 의로움의 고장이다. 그리고 금남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핀 곳이다 라고 얘기할 때 5.18 민주화 운동과 연관을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세계인들의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사진 중에 하나가 5살 정도 됐던가요? 조찬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영정을 든 사진이었던 것인데요. 강주 5.18 민주화 운동은 전남대학교 교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을 기해서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래서 전남대학교에 그날 자정을 기해서 계엄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5월 18일 아침 9시경 정도 되었나요? 전남대 학생들 수백 명이 교문 앞에 모이자 느닷없이 계엄군들이 치쳐나와서 곤봉으로 무차별 폭력을 가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18일, 19일, 20일
학생들이 금남로에 모여들자 뒤쫓아왔던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력이 이어집니다. 곤봉으로 후려치고 뭐 전투화로 짓밟고 심지어는 M16 소총 끝에 착근까지 해서 칼로 찌르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분노해서 뭐 강주 시민들이 다 일어났지만 특히 뭐 주목해야 될 것은 그때 버스 택시 기사들이 우리 동생들이 다 죽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시아 그 버스 공장에서 뭐 수십 대의 버스를 가지고 와서 금남로를 쭉 행진하면서 계엄군을 밀어버리게 되죠. 이에 이제 21일 계엄군이 강주 시민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게 되고 뭐 토탈 200여 명 가까운 강주 시민들이 뭐 여러 금남로를 비롯한 곳에서 뭐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자 이제 강주 시민들이 드디어 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시민군들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군들이 일단 외곽으로 철수하면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강주는 치안 공백 상태였지만 시민군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지만 전 세계인들을 놀래게 하고 감동시켰던 것은 단 한 건의 총기 사고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은행도 털리지 않았고 식료품 가게도 털리지 않았고 외곽은 포위당해서 식료품이 부족했지만 사재기 하시는 강주 시민 한 분도 없었고 서로 나누어 가지고 뭐 그리고 피까지 나누어 갔잖아요.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 그 전남 여상 그 3학년이었던 박금희라고 하는 학생이 기독병원에서 헌혈하고 나오다가 뭐 헬리콥터에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양림다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 학생의 그 책상 위에 하얀 국화가 놓여 있고 다른 학생들이 그 참배하고 있는 사진 하나가 또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뭐 그 뭉클하게 만들기도 했잖아요. 근데 저는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획을 그었고 라고 하는데 뭐 큰 의미가 있지만 뭐 그에 버금가는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주 시민들이 보여주었던 높은 시민의식, 나눔과 배려의 따뜻한 대동세계를 열었다고 하는 점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2년도에 LA에서 뭐 폭동이 일어납니다. 일주일 동안 50명이 죽고 그리고 모든 은행, 식료품 가게가 전부 털리게 되고 또 방화로 불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LA 폭동과 강주 민주화 운동을 비교하면서 강주 시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에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강주 민주화 운동은 철저한 언론 통제로 밖으로 나갈 못하게끔 통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덕일인 기자, 헌츠 페터죠. 올해 돌아가셔서 그 유품의 일부가 지금 머리카락과 그 손톱 일부가 구 망월동 묘역에 묻힌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기사를 씁니다. 내가 이 참상을 보았을 때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이 슬픈 광경을 최대한 필름에 담았다. 내 생애에서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서 정군 기자로 취재할 때도 이렇듯 비참한 광경은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헌츠 페터가 보았던 광경 속에서도 얼마만큼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폭력이 무자비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강주 시민들이 남겼었던 기록물은 지금 뭐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주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에 그치지 않고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하고도 연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주에는 금남로를 비롯한 27곳의 사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7곳의 사적지는 그 자리에 강주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했던 흔적을 온전히 담고 그 자리의 역사를
뭐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기념식마다 부르는 노래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잖아요. 올해도 작년에도 뭐 정부의 속 좁은 정책 때문에 개창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올해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정의화 의장이 강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점심 식사하면서 물어보았대요. 님을 위한 행진곡의 님이 누구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정 의장이 나는 님을 강주 정신이라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1979년도에 전남대학교에서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이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교육지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교수들이 선언하게 됩니다. 교육지표 사건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유신체제하에서 뭐 온전할 리 있었겠습니까? 바로 붙잡혀가고 해직당하자 전남대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 그 핵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3학년이었던 박기순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기순은 퇴학을 당하게 되자 농성 동에서 그 야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서울에서 그 은행원이었던 그 나중에 이제 강주 시민군 마지막 대변인이었던 윤상원이 이 야학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해 겨울 박기순이 연탄가스로 죽게 되고 윤상원은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5월 27일 마지막 도청에 남아있다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들이 1982년 망월동 묘역에서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데 이때 노래곡 15곡 중에 하나가 바로 님을 위한 행진곡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님은 영혼 결혼식 때 불렸기 때문에 1차적 님은 저는 신랑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순과 윤상원. 그러나 2차적 님은 누구냐면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사망했던 강주의 영령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학대하면 강주 정신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5.18 민주화 운동을 총칼로 진압했던 신군부 핵심 인물은 뭐 우리가 다 아는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이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을 바꾸죠. 7년 단임 간선제. 그 헌법에 의해서 전두환은 1981년 다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임기가 87년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87년에 전두환의 임기가 끝난 해에 다시 학생들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일어났던 것이고 이 와중에 서울대학의 박종철 군이 고문치사를 당하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4월 13일 날 전 국민은 직선제 대통령을 원하는데 전두환은 텔레비에 나와서 7년 단임 간선제 선고 바꾸지 않겠다고 발표해 버립니다. 이게 4.13 호헌 조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바라는 전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전 국민이 얼어붙어 있었을 때 이 얼어붙은 국면을 타개했던 사람들이 또 누구냐면 강주의 신부들이었습니다. 금남로에서. 남재희 등 12분의 신부님들이 그 직선제 개헌을 위한 성명서를 반포하고 4월 21일 캐톨릭 센터에서 단식 투쟁에 들어가죠. 전국의 사제들이 동참합니다. 전국의 목사들이 동참합니다. 심지어는 스님들까지 동참하면서 다시 6월 항쟁이 타올랐고 그리고 6월 29일 날 드디어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던 거죠. 그 와중에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생 이한열 군이 또 체류탄을 맞고 죽습니다. 근데 이한열 군이 강주 출신이면서 지는 거로 나왔잖아요. 그분의 노제를 금남로에서 지낼 때 강주 시민 10만 명이 나와서
마지막 민주열사 이한열을 배웅하기도 했습니다. 금남로는요, 이처럼 4.19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4.19 때 피가 흘렸던 곳이고 5.18 6.25항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쟁취했던 민주정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저는 5.18 묘역에 있는 추모비 안에 우리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형의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 사망했던 강주 영령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확대하면 그분들이 만들려고 했던 민주정신의 부활이거든요. 민주정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될, 지향해야 될 보편적 가치인 인권 평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 인권, 평화, 강주 사람들만이 지켜내야 될 보편적 가치가 아닌 대한민국 전 세계인들이 지켜내야 될 보편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귀한 가치가 우리 지역 강주 금남로에서 태동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고, 이게 강주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문화고 DNA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